안녕하세요. 착한 엄마 TV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남편이 출근하기 직전인데 아직도 자고 있어요. 그 사이에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사실 오늘은 6월 1일이고요. 어제 이걸 만들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잠이 그냥 들어버렸어요.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 이게 시간이 빨리 가요. 진짜 다른 사람들은 돈도 벌고 하던데 그냥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힘드네요, 저는. 2020년 5월 31일 일요일날 쓴 거고요. 저는 새로운 컨텐츠 덕질 만세를 새로 구상 중입니다. 뭐 구독, 좋아요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진행하고 있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영상 만들고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어서 사실 이게 물론 돈이 되고 이러면 굉장히 저한테 하게 되는 원동력도 있고 그렇겠지만 뭐 그다지 그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랑 같이 같은 거를 생각하면서 덕질 하시는 분들은 이거 같이 보면서 같이 댓글도 쓰고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열심히 댓글 써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보시고 하는 게 약간 의무감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전해 나가는 유튜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저는 뭐 어느 편이다 어느 편이다 좌우 뭐 이렇게 양분화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책에서도 썼어요. 저는 양분화 진짜 싫어하고요. 저는 양성 평등도 아니고 뭐 동물 평등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만류 평등입니다. 영국에서 이제 GP를 등록해야 되거든요. GP가 이제 개인적인 이제 NHS라고 영국의 이제 국가 국영에서 운영하는 그런 병원을 등록하려면 이렇게 뭘 써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성별이 12가지인가 13가지인가 나와요. 저는 제 성별도 몰랐습니다. 헤테로 피메일입니다. 헤테로 피메일. 어, 엄마 이거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나왔어요. 마지막 선택지는 엄마 알리고 싶지 않다. 나의 성별을. 그리고 인종. 이제 애들 이제 어린이 어, 키즈 카페 같은 데를 가면 이제 애들이 어떤 인종인지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진짜 그건 한 20개 되나 봐요, 선택지가. 뭐 아메리칸, 뭐 블랙, 그리고 뭐 게르만, 뭐 앵글로색슨 믹스, 뭐 그러고선 맨 마지막이 알리고 싶지 않다 내 인종을. 그런 체크를 왜 해요, 도대체? 그런 저는 만류평등입니다. 솔직히 그거 이렇게 20개, 30개 선택지 주는 것도 솔직히 전 차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그 국적도 막 한 30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저희 나라가 없더라고요. 사우스 코리아는 어디에다 써야 되냐. 차이나 있고 에이시안도 있는데 에이시안이 아니래요, 저희는. 저는 극동아시아라. 그래서 어디냐. 디오더스에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차별이야. 만류평등입니다, 저는. 그리고 저는 이 독서 리뷰를 초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 때 리뷰 공책을 이제 하는 게 숙제였는데, 저는 3권을 해갔습니다, 3권을. 어, 매일매일 한 권씩 읽으면서 리뷰하는 게 원래 어렸을 때부터 몸에 붙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바꾼 것밖에 저는 차이가 없거든요. 그리고 애들 뭐야 이거? 이거 무사히입니다. 이거 왜 부사히라고 썼어? 부사히 아닙니다. 자, 부사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한번 갔다 왔고요. 그리고 오늘 할 얘기는 문학동네에서 같이 읽는 토지를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 한번 넘겨가 볼게요. 전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기로 갑시다.
자,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이야기의 축은 최신애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요. 동네에서 가장 부자고 가장 유지인 사람들.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국가도 특징이 있잖아요. 그 우리 국가의 특징이 사자자리라고 하는데 이 최신애의 특징은 명왕성이 주요 행성인 정갈자리가 그 중심이 됩니다. 잠깐만요. 야!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거기에 있는 가족들이 다 빠짐없이 다 죽었다 살아나요. 심지어 최치수는 죽지만, 그 최치수의 이제 딸인 서희가 다시 그걸 이어가는 걸 보면 죽다 살았다 이런 생각이 나는데, 이거랑 똑같은 게 있죠. 얼불너라고 얼음과 불의 노래, 우리나라 미드로는 왕자의 게임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맨날 그러죠. Winter is coming. 딱 이거예요. 진짜 명왕성이 주행성인 그 정갈자리는 Winter is coming입니다. 항상 그 긴장돼 있죠. 그래서 진짜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속에서 씨앗이 보이는 거야. 그게 바로 최신의 그 특징입니다. 그리고 양반에다가 부자죠. 진짜 다 모든 걸 가졌지만 근데 뭔가 이들에게는 비밀이 많아. 비밀이 많다는 것 자체가 정갈자리의 특징입니다. 우리 첫째 딸도 정갈자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을 쓰는데 정말 설명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느낌을 쓰고 그래. 그랬더니 싫어, 안 쓸 거야, 안 쓰고 싶어 이래요. 그래서 넌 왜 이렇게 비밀이 많니? 그랬더니 이건 비밀이 아니야, 안 쓰고 싶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비밀이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들이 기해서 5대 독자고요. 하지만 최 씨가 아닌 마누라 윤 씨가 집을 지키고 여긴 대대로 마누라가 이 집을 지켰다고 해요. 윤 씨가 재테크에 능하고 뭔가 비밀이 계속 있다고 얘기를 하죠. 전형적인 정글자리 집안입니다. 이거를 이제 캐스팅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되나? 구천이와 윤 씨의 그 사이는 요 영화 마더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찾다가 정말 정갈자리가 연기를 하면 찰떡일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찰떡은 아닙니다. 왜냐면 자기 혐오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타인을 보고 흉내를 내는 게 쉽지, 내 스스로를 하면 굉장히 그 뭐라 하지? 멘탈이 까집니다. 멘탈이 까지면 육체적으로도 암이 생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안 하는 것도 괜찮은 건데, 김혜자가 약간 정갈자리 스타일의 그런 마더 연기를 잘해요. 그래서 딱 봤더니 내 딸이랑 생일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정갈자리구나 라고 생각을 했더니 진짜 생일은 처녀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원빈 씨는 정말 정갈자리고, 그래서 아직도 잠수 중이시죠. 그리고 구천이로 가장 중요한 건 탑. 딱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구천이가 나오면 정말 찰떡같이 어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채치수는 이분이 찾아보니까 정갈자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되게 찬영덕스럽게 쌍둥이 자리 흉내를 냈는데, 여기서는 정말 찰떡같이 자기의 모습을 찾으면서 채치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당아 씨랑 서희는 문채원이 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채원이 예쁘게 보일 때는 별당아 씨를 하고, 냉철하게 보일 때, 앙칼지게 보일 때는 서희를 하면 됩니다. 이 서희 어릴 때 보잖아요. 완전 정갈자리 어릴 때랑 똑같아요. 진짜 막 토할 때까지 울고 막 토할 때까지 막 폐악질 부리고, 물론 우리 첫째는 그러지 않는 축에 속했다는 거 착한 정갈자리였다는 거 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윤 씨는 김소영 씨가 정말 그 카리스마 있고 그런 걸 굉장히 잘 어울리게 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원래 본질이 정갈자리이신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만드신 박경리 선생님이 정갈자리였나? 아닙니다. 찾아보니까 사수자리세요. 저는 이거를 사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같이 읽었어요. 제가
그래도 이름 있는 대학교에 나갔는데 사실 고등학교는 정말 멘탈이 까져요. 근데 찾아보니까 제 차트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제 차트 읽기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 차트가 얼마나 신빙성 있는지 제가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 차트가 맞는 건지에 대한 한번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그 차트를 보면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내 결론은 맞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제독을 했을 때는 이 책이 그냥 인물을 봤을 때 저는 뭘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인물 싫어, 이 인물 좋아, 이 인물 매력 있네, 뭐 이렇게 이 인물에 대해서 관심 있어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거는 좋아 싫어밖에 없었으니까 딱 두 개, 양갈래. 근데 이제는 제가 좀 더 넓어졌죠. 12가지의 성격에 대해서 그리고 9개까지의 애니어그램 성격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 박경리 선생님은 사수자리시고 이 책을 보면서 느끼는 건 역막살과 도화살을 소설에 굉장히 많이 녹아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맨 처음에 자기가 여는 글을 보면 알게 되거든요. 정말 나와의 싸움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굉장히 이시권이라는 광대한 다른 세계를 창조하셨잖아요. 이거는 사수자리의 그 야성적인 저돌성 아니라면 이렇게 시작도 끝도 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책 안에 사수자리는 누가 있나 했더니 이제 자기 혐오가 있으신지 그런 사람들은 떠돌다 다 죽었어. 이미 죽어서 여기에서 이제 언급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정갈자리나 황소자리는 굉장히 세게 아주 리얼하게 돼 있어요. 이 토지라는 게 황소자리라고 얘기를 바꿔도 괜찮을 정도로 토지는 황소자리와 굉장히 큰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이 반대편에 있는 게 정갈자리입니다. 사실 이 되게 놀랐던 게 그 칠시 일가에 씨가 발랐던 이유가 뭐냐면 원래 최 씨가 이렇게 정갈자리는 누구한테 이렇게 퍼줘야 그만큼 들어오고 그게 유지되는데 뭐라 그러지? 가뭄 때 퍼주지 않았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먹고 살려고. 그래서 그게 이제 화살이 입혀서 윤 씨의 남편이 갑자기 무슨 고기를 먹다가 죽어요. 그런 걸로 나와요. 그게 이제 근데 이제 어머니 이제 버리고 갈 것만 남아 참 홀가분하다에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자기 혐오가 있듯이 자기 엄마 혐오가 좀 있어요. 모녀들은. 근데 엄마를 보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엄마가 자꾸 남한테 뭘 줬는데 그게 그 뭐라 그러지 보시라고 해서 불교에서도 뭔가 보시를 하면 그만큼 복이 들어온다, 뭐 주는 게 더 복이다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더 많이 받으려고 누구한테 주는 것 같아서 너무 싫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첼신의 가문이 설정된 이유가 자기 엄마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책의 진짜 주인공은요, 첼신의 일가가 아닙니다. 용의입니다. 황소자리. 용의는 상인입니다. 중인이고요. 쌍놈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농민 혁명이 일어날 때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쌍놈입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용이라는 거. 용의는 우리나라 지금으로 치면 그냥 현재 재벌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뭐 옛날에 뭐 CJ나 뭐 삼성, LG 이런 거 보면 옛날에 아주 옛날에 사람들이 이제 흉을 보는 걸 보면 치약 만들어서 부자 된 게, 뭐 설탕 만들어서 부자 된 게, 뭐 껌 만들어서 부자 된 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누가 그럽니까? 이미 몇 대가 걸러서 이제 완전 세계적인 기업이 된 다음에는 설탕 만들어서 뭐 만들어서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용의는 우리나라에 다 이제 새로운 기득권층이 이제 들어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국가의 3요소 중에는 국민이 있고 주권, 그러니까 권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영토가 있음으로 해는 우리나라는 마지막에 영토를 뺏겼죠.
주권도 뺏겼고, 내 주권과 영토가 이제 같이 돌아오면서 다시 우리나라라는 재건을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 토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용이가 대한민국의 그 뭐라 그러지, 그 가장 핵심적인 그 토지를 찾는 그런 이유의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주인공은 절대 서희가 아니다. 서희는 물론 이유가 있죠. 영토를 뺏겼다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소멸과 재생에 대한 내용으로 서희가 주인공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제목으로 봤을 때는 용이가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용이는 이제 맨 처음에, 용이는 정말 황소자리 인물이거든요. 이제 일단 처음부터 월선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월선이가 근데 뭐라 그러지, 무당의 딸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죠, 엄마가. 근데 참 효자라 또 결혼을 안 해요. 그리고 참 슬픈 강청대가 점지해준 강청대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애꾸눈이 되어야 되는가. 근데 그것도 애꾸눈도 안 만들어요. 만약에 정말 빠졌다 이러면 채치수 막 자기 몸 혹사시키는 거 봤죠. 진짜 원한다 이러면은 정갈자리는 자기 눈 애꾸눈 만듭니다, 스스로. 하지만 자기는 금성인이니까 절대 그렇게 안 만들죠. 자기 몸에 흠을 내지 않습니다. 내 몸은 귀중하니까. 그렇게 해서 내 몸이 애꾸눈이 되느니 다시 다른 여자를 만들죠. 강청댁은 정말 전형적인 양자리입니다. 굉장히 순수하고 말도 되게 직설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화를 많이 내죠. 이제 월선이랑 무슨 일이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월선이를 막 머리로 이렇게 쥐어뜯습니다. 월선이의 손예진이라고 했고요. 염소자리고요. 그 염소자리는 첫사랑과 한 명의 꽂힌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물고기 자리나 이랬으면 정말 주막도 잘했을 거고, 주막도 때려치죠. 물장사도 잘했을 텐데, 이 사람이, 그리고 그 물장사였으면 그것도 내리받았을 거예요. 그 굿도. 하지만 하지 않고, 그리고 염소자리가 노래를 굉장히 잘 불러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민에는 이제 나중에 보면 스폰데요. 인연이 있습니다. 시대 비극에서도 오뚜기처럼 살아남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섹시하고, 그리고 내세적이고, 또 자식들을 잘 보살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 계자리라고 생각했고, 시대 비극에도 악착같이 살아내는 시대의 어머니로 저는 이분을 생각했거든요. 김부선 씨. 사실 김부선 씨는 정말 죽음의 위기까지 갔지만 솔직히 자식 때문에 살아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 자식과 가장 큰 관계가 있는 계자리를 이민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하지원이랑 뭐 그런 분들도 있긴 있지만, 그분들은 일단 아이가 없기 때문에 배우와 결혼을 했다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김부선 씨가 진짜 너무 찰떡같이 어울린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가장 이제 실제로 월선네와 월선이가 부활했습니다. 아니죠. 실제 나타났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송가인이가 염소자리더라고요. 제 어머니는 무슨 자리인지 모르겠고, 거기서는 보통 사수자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혐오가 심하니까 굳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많이 설명하지 않아요, 작가도. 그래서 저는 이 둘이 이렇게 실물로 나왔다 라고 하면서 되게 놀랐어요. 송가인 씨가 염소자리시더라고요. 시대에 따라 작은 것은 변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변합니다. 이 용이가 첫사랑을 못 잊고 결국에는 이제 여자가 4명과 이 복잡한 인생을 살아나가는 건 결국 엄마의 말을 잘 듣는 황소자리라서. 그리고 강청택도 불쌍하죠. 물론 병으로 죽었지만 그런 식으로 지나간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작은 것부터 변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큰 그런
그런 일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지금 현대에서는 지금 송가인이 최고 아닙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거기에다 엄마도 구술하시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 굉장히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최고급의 대접을 받는다고 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제일 밑바닥이었습니다. 정말 상놈조차도 같이 결혼을 못할 정도로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상놈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거잖아요. 그분을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그냥 이건희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건희나 이재용이나 뭐 이렇게. 그분이 이제 상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보면 먼저 잘 될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 될 자가 먼저 되고 이게 이제 거꾸로가 되죠.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이중구가 그러죠.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이중구죠. 너희 중에 종이 되지만 저는 이중구는 처녀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음에는 까리마조파의 형제들을 읽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또 로마의 바티칸 교회랑 연관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 거고요. 저는 이제 자기 혐오가 있었던 정말 싫었던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길상인데요. 길상에는 천칭자료로 추정됩니다. 송승헌님과 유준열 씨가 천칭자르신데요. 역시나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연예인은 아니었어요. 그 분들이 좀 주대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역시나 또 길상이도 또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저는 속이 답답해서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길상이가 별로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 또 그냥 멋있어서 양반이 택한 중인으로 그렇게 나오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제대로 영상을 찍었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그래도 재밌게 보실 분들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제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고 남편 빨리 깨워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